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윤재영입니다. 사용자를 유인하고 현혹하는 디자인 기법, 디자인 트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곰,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벼락틀이라는 덫을 사용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잘 다니는 길에 덫을 설치했고요. 생긴 거는 통나무를 엮어서 뗏목처럼 만든 것을 살짝 기울여서 활대에 괴어서 얹어놓는 식입니다. 통나무들 위에는 무거운 돌을 잔뜩 올려놓았고요. 이걸 지탱하는 활대에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걸어놓습니다. 야생동물이 지나가다가 고기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활대를 건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무거운 돌을 지탱하고 있던 이 활대가 넘어져서 동물이 돌에 깔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냥 들으면 원시적인 덫 같은데요. 당시에는 무인으로 작동되는 효과 좋은 덫 장치였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대표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굴사냥입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 곰, 너구리, 오소리 같은 동물을 사냥하는 게 옛날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동물들을 굴 밖으로 유인해내야 했겠죠. 유황,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태운 매운 연기를 동굴 안으로 피워 넣습니다. 그럼 동굴 안의 짐승들은 매운 연기를 견디지 못해서 기진맥한 채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 그물과 몽둥이를 이용해 동물들을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냥감을 유인하는 방법에는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꿰어내는 미끼 방법, 그리고 동물들이 싫어할 만한 것으로 몰아서 유인하는 매운 연기 방법이 있습니다. 좀 원시적인 사냥법처럼 들리시겠는데요. 현대에서는 우리들도 쉽게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우연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한 달 무료 이벤트를 보고 관심이 생긴 적이 있는데요. 무료라니까 한 달만 써봐야지 하면서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작은 글씨의 약관과 함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했고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보를 입력했고요. 가입이 손쉽게 끝났습니다. 가입한 당일에 몇 곡 들어봤고요. 아마 까맣게 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불현듯 카드가 매달 결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얼른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몇 달간 생돈이 나갔더라고요. 다음 달 결제라도 막아야 하니까 해지 버튼을 찾아봤는데 마이 페이지, 플랜이 나와 있는 페이지, 결제 페이지 다 찾아봐도 해지나 결제 취소 버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고생하다가 생뚱맞은 곳에서 겨우 해지 버튼을 찾게 됐고요. 안 돼 한숨을 쉬면서 버튼을 클릭했는데 해지가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지하면 당신 이런 혜택 잃게 될 거야 라면서 계속 끈질기게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는데요.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십시오. 저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서비스를 해지 못하고 있고요.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서 많이들 경험하는 사례일 텐데요. 여기서 아까 소개한 온라인 미끼 그리고 매운 연기 무엇일까요?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한 달 무료 이벤트라는 미끼가 있었죠. 그리고 작은 글씨의 약관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매운 연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을 때는 반복적으로 혜택을 보여주는 또 미끼가 제공되고요. 해지 경로를 꼬아놓고 해지 버튼을 숨겨놓고 또 일과 시간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해서 해지를 못하게 하는 매운 연기 전략입니다. 그럼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 이론들을 살펴보면요. 행동 과정은 무지, 인지, 준비, 행동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무지 단계에서는요. 사람들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필요성과 방법을 일단 알게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인지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행동 동기를 갖게 되면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준비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행동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행동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할 때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이 개입을 디자인적으로 아주 잘 설계하면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운동을 하고 싶게 해주는 헬스 앱도 만들 수 있고요. 독서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독서 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앱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개입은 사람들에게 랭킹을 보여주거나 목표 달성률을 보여주거나
조언, 알림,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개입은 사용자가 목표한 행동을 강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방식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꿰어내는 개입도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개입 방식입니다. 교묘하게 개입해서 사용자의 인지를 흐리게 하고요. 사용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를 바꾸게 하고요. 결국 사용자가 목표한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바꾸게 합니다. 이런 개입을 이 강의에서는 디자인 트랩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야생동물 덫 기술들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도가 높아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덫을 미리 경험해보지 않은 동물들은 웬만해서는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디자인 트랩도 마찬가지인데요. 심리학, 마케팅, 디자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고 활용되어져서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덫을 경험하는 사용자들도 어지간해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죠. 디자인에는 항상 목적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모두들 사용자를 위한다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그 목적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사용자를 위하는 걸까 싶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 세상에서 디자인 트랩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머신 아시죠? 레버를 당기면 릴이 돌아가고 거기에 그려진 그림의 조합이 맞으면 돈을 따게 되는 게임입니다. 슬롯머신에 중독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따고 싶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머신존이라는 상태에 빠지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머신존 상태는 자아와 신체 감각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무아지경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슬롯머신 플레이어들은 머신존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게임을 이기고 지는 것도 덜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신존 상태는 곧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카지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슬롯머신 사용자들이 빨리 머신존 상태에 들어가고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도록 슬롯머신을 디자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런 머신존, 중독을 야기하는 디자인을 오랫동안 연구한 NYU의 나타샤 슐 교수님은요, 머신존에 들어가게 만드는 중독 디자인의 원리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스피드,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컨티뉴이티, 물 흐르듯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솔리튜드, 방해받지 않고 몰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쉽고 빠른 진행을 위해 슬롯머신은 어떻게 디자인되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봐온 슬롯머신 디자인은 레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당기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게임을 계속하면 팔과 어깨가 금방 불편해집니다. 카지노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 레버를 버튼식으로 바꿉니다. 내리던 것을 손가락으로 누르게 바꾼 거죠. 그 결과 기존 레버 방식은 1시간에 300판까지 가능했었는데 버튼식으로 바꾼 이후에 1시간에 1200판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됐겠죠. 두 번째,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슬롯머신은 어떻게 디자인되었을까요? 잭팟이 터지면 축하 빵빠레 같은 효과음이 나오는데요. 이거조차도 게임의 흐름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짧고 굵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원하면 이것도 언제든지 건너뛸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적은 판돈으로 할 수 있는 슬롯머신도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큰 손실이 오면 사용자가 정신 차리고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해 안 받고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자인 무엇이 있을까요? 플레이어가 게임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도록 슬롯머신 게임기, 그리고 의자, 이런 것들을 모두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계속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배가 고파지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카지노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탈도 막아야 하니까 바로 근처에서 근방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카지노 내부를 신경 써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없는 유명한 3가지, 바로 시계, 창문, 거울인데요. 이것들 역시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한다고 해서 없앤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이 슬롯머신 디자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름 오랜 동안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런 디자인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날의 SNS 디자인도 슬롯머신과 굉장히 흡사하게 사용자를 머신존 중독으로 이끈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무한 스크롤입니다. 슬롯머신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어가 오랫동안 게임하게 하려고 레버식에서 이제 버튼으로 바꿨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쉬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동을 계속하게 유도하면 머신존 상태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예전에 컨텐츠를 계속 보려면 페이지네이션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방법은 페이지 번호를 일일이 찾아서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무한 스크롤이 나온 후에는 단순히 스크롤만 해도 모든 컨텐츠를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무한 스크롤은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컨텐츠를 보게 만드는 중독성을 지녔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재생입니다. 슬롯머신이 버튼식으로 바뀌어서 많이 간편해지긴 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것마저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슬롯머신의 자동 플레이 기능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돈을 넣어놓고 게임 한 판이 끝나면 그 다음 판을 자동으로 시작해주는 기능이에요. SNS에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보던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을 바로 자동으로 이어서 재생을 해주죠. 페이스북에서도 스크롤을 하면 이게 영상 컨텐츠일 경우에는 바로 재생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차례차례 알아서 보여주고 스크롤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이 두 기능은요, SNS의 중독성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논란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다음은 숏폼 영상입니다. 슬롯머신으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부담 없는 적은 액수로 게임이 가능한 슬롯머신을 늘렸다고 했죠. 이렇게 했더니 금액 부담이 적어져서 사람들이 더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적은 금액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SNS에서도 사실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틱톡, 인스타그램 릴즈, 유튜브 쇼츠에서는 요즘 흥미롭고 짧은 토막 영상들을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숏폼 영상은 기존의 길었던 동영상보다 역시나 더 많이 또 더 오래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로형 UI입니다. 카지노 측에서 슬롯머신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게임할 수 있게 인체공학적으로 게임기기, 게임 의자들을 디자인했다고 했습니다. SNS의 UI 디자인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세로형 UI는 전체 화면으로 볼 때 핸드폰을 세로로 더 편하게 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좋아요, 공유 버튼 같은 액션 버튼들을 영상 안으로 모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버튼들을 엄지가 닿는 영역, 덤존에 배치해서 UI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 살펴보고 싶은데요. 카지노 내부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카지노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SNS에서도 사용자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지,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요.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외부 링크를 게시글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롯머신 디자인 그리고 SNS 디자인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 소개한 많은 기능들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과몰입, 중독 같은 부작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이런 서비스 측에서는 이런 폐해를 알고 있고요.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사용자가 새로 올라온 게시물들을 모두 다 보면 다 봤다는 안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휴식을 권유하는 메시지와 함께 사용자는 잠시 사용을 멈춰야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사용자가 너무 오래 영상을 시청할 경우 중간에 한 번씩 끊어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넷플릭스는 일정 시간 후에 보고 있던 영상이 꺼지게 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타이머 기능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 모두 사용자의 지나친 과몰입과 중독의 폐해를 막으려는 기업들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디자인 윤리 전문가였던 트리스탄 해리스는 SNS를 주머니 속의 슬롯머신이라고 하였는데요. 저희가 SNS를 그동안 일상적으로 가볍게 사용해 왔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과몰입과 중독으로 이끄는 디자인에 대해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넛지 심리학과 마케팅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디자인 트랩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